조작된 경기, 토트넘 승점 삭감하라. 아스널 팬들 분노.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골키퍼 겨냥해 슈팅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아스널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분노를 풀 곳을 찾고 있다.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아스널은 20년 만에 EPL 우승을 꿈꿨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무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5일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2에서 0으로 꺾으며 1위로 올라섰다. 엘랑 홀란드가 멀티골을 폭발시켰다. 이번 승리로 맨시티는 승점 88점을 쌓았고 아스널은 승점 86점이다. 맨시티의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스널 팬들은 최대 라이벌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맨시티에 졌다고 착각하고 있다. 왜? 아스널의 우승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다. 경기 전 아스널 팬들이 한 목소리로 토트넘을 응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아준다면 우승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맨시티가 이겼고 아스널 우승은 멀리 도망쳤다. 그러자 아스널 팬들은 토트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아스널이 승점을 쌓지 못한 것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토트넘 때문에 우승에 실패했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아스널 팬들은 급기야 조작된 경기였다며 승점 삭감까지 요구했다. 그리고 손흥민의 1대1 찬스 미스, 제레미 도쿠의 페널티킥을 내주는 페드로 포로의 반칙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 강조했다. 영국의 더선은 이런 아스널 팬들의 분노를 전했다. 이 매체는 아스널 팬들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맨시티의 0에서 2로 졌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우승 꿈이 산산조각나자 승점 삭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손흥민이 슈테판 오르테가에게 막히는 장면, 포로가 도쿠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을 지적했다. 모두 의도된 장면이었다는 주장이다 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스널 팬들은 손흥민은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나, 실수보다 득점이 훨씬 더 쉬운 상황이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경기가 조작됐을 거라는 유혹이 든다. 토트넘은 의도적으로 졌다. 포로의 파울도 그렇다. 손흥민은 오르테가를 겨냥해 슈팅을 때렸다. 보고 있나? 이 경기는 처음부터 맨시티의 승리로 정해져 있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기였고 토트넘의 승점을 삭감해야 한다 며 날선 반응을 드러냈다. 2. 케인 없는 토트넘은 시즌 초 왜 잘 나갔을까?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트로피가 필요했던 토트넘의 해리 케인은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최고의 골잡이를 잃은 토트넘은 새 시즌의 개막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도대체 누가 케인의 자리를 메운다는 말인가? 하지만 토트넘은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거두며 리그 1위에 올랐다. 케인 없는 토트넘이 시즌 초에 더 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석 달 연속으로 수상할 정도로 팀을 인상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클럽에 새로 합류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제임스 매디슨도 토트넘 상승세의 이유였다. 이외에도 유잉 이론을 원인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것이 토트넘의 축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케인이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말이다. 유잉 이론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유래했다. 데이브 시릴리가 만든 이 이론은 그의 친구이자 유명 스포츠 저널리스트 빌 시몬스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시릴리는 미국 프로농구의 스타였던 패트릭 유잉이 없을 때 소속팀 뉴욕 닉스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시실리와 시몬스는 미국 스포츠의 많은 사례를 연구했고 스타 선수가 없을 때 팀이 종종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유잉 이론을 완성했다. 2001년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시몬스는 유잉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밝혔다. 첫째, 스타 선수는 미디어와 팬으로부터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팀은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둘째, 이 스타 선수가 부상, 이적, 은퇴 등으로 팀을 떠나면 미디어와 팬들은 팀에 대한 기대를 적게 된다.
유잉 이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가 NBA 1999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다. 유잉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2차전에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2차전이 끝난 후 뉴욕과 인디애나는 시리즈 스코어 1에서 1로 팽팽히 맞섰다. 유잉 없이 시리즈를 치러야 하는 뉴욕한테 2m 24cm 신장에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닉 스미츠가 이끄는 인디애나는 버거워 보였다. 하지만 뉴욕은 유잉 없이 3승 1패를 기록, 4에서 2로 시리즈를 이기며 NBA 파이널에 진출했다. 뉴욕의 결승전 상대는 팀 덩컨과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공포의 트윈타워를 가진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다. 유잉 없는 뉴욕이 이번에도 이겼을까? 아니다. 뉴욕은 샌안토니오의 시리즈 성적 1에서 4로 완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유잉은 뉴욕에서 총 15시즌을 뛰었다. 유잉 없이 경기를 했던 뉴욕의 통산 기록은 145승 178패, 승률은 0.449였다. 그에 반해 유잉이 뉴욕에서 총 1039경기를 뛸 때 팀은 601승 438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0.578. 이렇게 표본이 커지고 경기를 많이 할수록 우수한 선수를 가진 대부분의 팀 승률은 좋아진다. 따라서 유잉 이론은 단기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타 선수를 잃고도 팀이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타 선수가 있는 경우 팀 전술이 그에게 맞춰지곤 하는데 오히려 그 전술이 팀 전체에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 선수에게 관심이 쏠린 나머지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과소평가될 때도 있다. 게다가 스타 선수를 잃은 후 동료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된 이들은 자기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2016 유로 결승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래는 교체 아웃된 호날두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과 함께 포르투갈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 ESPN 캡처. 호날두 인스타그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클럽 레벨에서 많은 우승을 경험했지만 그는 포르투갈 대표팀 소속으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었다.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2016 유로 결승전에서 만났다. 포르투갈은 사실상 호날두 원맨 팀이었기 때문에 개최국이자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한 프랑스의 승리가 점쳐졌다. 특히 2018에서 19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과 4강전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유잉 이론의 결정판이었다. 2019년 4월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8강 1차전에서 부상당한 케인은 58분에 교체됐다. 결과는 78분에 터진 손흥민의 결승골로 토트넘의 1에서 0승. 케인 없이 8강 2차전과 4강 1, 2차전을 치른 토트넘은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며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케인이 선발로 복귀한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0에서 2로 완패했다. 시몬스는 유잉 이론이 스포츠를 포함해 로맨스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TV 시리즈의 주인공이 중간에 하차했지만 시리즈가 도리어 더 높은 인기를 얻는 경우를 말한다. 유잉 이론은 성공하지 못한 팀들은 그들의 스타 선수에게 너무 많이 위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2022에서 23시즌 케인은 클럽 리그 골의 43%, 70골 중 30골을 득점했지만 토트넘은 리그 8위에 그쳐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갔다. 물론 2023에서 24시즌 초반 토트넘이 일으킨 돌풍의 원인을 유잉 이론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케인의 부재가 다른 선수들에게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했고 클럽은 케인의 팀에서 벗어나 통합된 모습으로 선전할 수 있었다. 3. 16세 토트넘 조신성도 손흥민 찬양. 전설이고 정말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번 겨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 루카스 베리바리 주장 손흥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그를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다. 손흥민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7일 한국 시간 베리발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여러 질문이 오갔고 손흥민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손흥민이 이적 당시 환영 문자를 보내준 것에 대해 베리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스웨덴 출신이다. 며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진정한 전설이다 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어 제가 계약하고 나서 문자를 줬다. 아시안컵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해준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며 나에게 편지를 보내준 정말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고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점이영영육 년생의 베리발은 지난 2월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루카스 베리발이 스웨덴 유르고르덴으로부터 토트넘으로의 이적에 합의했다. 며 베리발의 계약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7월 1일 팀에 합류한다 고 그의 이적을 축하했다. 토트넘이 어린 나이임에도 그를 영입한 이유는 있었다. 중앙 미드필더인 그는 스웨덴 리그에서만 뛰었지만 1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지난 1월에는 스웨덴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데뷔전까지 치렀다. 토트넘은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리발 이전에도 크로아티아의 2007년생 수비수인 루카 부슈코비치를 지난해 9월 영입했다. 베리발의 이적 당시 손흥민은 아시안컵으로 팀에 있지 않았음에도 베리발에게 환영 문자를 보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뛰어본 적 없는 유망주 선수에게 토트넘의 주장이자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의 문자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아 토트넘 구단 최초로 비유럽인 주장이 됐다. 그는 주장임에도 팀을 잘 이끄는 것과 동시에 팀의 해결사로도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아시안컵으로 한 달간 팀에서 빠졌음에도 리그 34경기에 출전해 17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은 자신의 리그 세 번째 10에서 10 기록에 도전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 이상 10에서 10을 달성한 선수는 6명밖에 없을 정도로 대기록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마무리가 아쉽게 됐다. 지난 15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0에서 2로 패하며 다음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없게 됐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리그 5위를 확정하고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된다. 주장 손흥민에게 환영 문자를 받은 베리발은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의 새로운 애착 인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850만 파운드, 약 146억 원, 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베리발을 영입한 만큼 다음 시즌부터 그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